36도 폭염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한국인들이 이해 안 된다던 프랑스 기자. 인천공항 도착 순간부터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달라. 귀국 후 제작한 다큐가 프랑스를 뒤흔들었고 한국 음식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프랑스를 뒤집어 놓은 한국의 여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파리에서 일하는 클레망틴이라는 다큐멘터리 기자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프랑스는 아름다운 나라지만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그날은 7월 중순이었습니다. 파리 전역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뒤덮였어요. 저희 방송국 회의실 안은 에어컨이 없어서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모든 직원들이 부채질을 하며 혀를 내두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틴, 이번 주 기획 아이템 뭐 없어? 편집장이 셔츠를 벗어 던지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이요. 한국 사람들은 36도 폭염에도 뜨거운 국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폭소가 터져나왔죠. 아니, 그게 말이 돼? 더운 날 뜨거운 국을? 동료들의 반응이 정확히 제가 예상한 것과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까지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무더위에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편집장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다큐감이야. 동양의 이상한 문화를 폭로하는 거지. 여름 폭염이 유난히 심했던 날, 저는 뇌전증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더위에 대한 공포가 깊이 자리 잡혔죠. 프랑스는 냉방시설이 부족해서 여름만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런 미개함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저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팀원으로는 피에르와 엘로이즈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피에르는 촬영 감독인데 평소에 아시아 문화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죠. 엘로이즈는 음향 감독으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성격이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뜨거운 국 먹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엘로이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가서 이 황당한 문화를 알리자. 피에르도 거들었죠. 우리는 모두 한국 문화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운 날 뜨거운 국을 먹는다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그곳에 가면 아마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람들과 비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여전히 뜨거운 파리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 우리보다 후진적인 곳일 것이라고. 그들의 무지한 여름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일들이 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시원해서였죠. 밖은 분명 36도라고 했는데 공항 안은 마치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상하네.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할 줄 몰랐는데.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모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공항 안에서는 오히려 추울 정도였어요. 프랑스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냉방 시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철도로 갈아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 온도가 23도였어요. 프랑스 지하철은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하에서 이렇게 시원할 수 있지? 엘로이즈가 온도계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폭염 지옥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건 완전히 냉장고 같은 나라였거든요. 전철이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차량 안은 더욱 시원했어요. 승객들이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상상했던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반칙이야. 이렇게 준비된 나라일 줄 몰랐다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큐멘터리 기획이 완전히 틀어질 것 같았어요. 미개한 여름 문화를 조롱하려고 왔는데 이 나라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체계적으로 더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원한 표정으로 활보하고 있었거든요. 더위로 인한 패닉이나 혼란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봐. 사람들이 너무 평온해. 피에르가 카메라를 들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정류장에는 에어컨까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로비부터 객실까지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도 시원했습니다. 이 나라 이상해. 이상하게. 선진국 같아. 평소에 냉소적이던 피에르가 처음으로 당황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객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여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지옥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을까? 엘로이즈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나라는 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더위를 완전히 정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조롱하려고 온 이 나라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면 뭔가 다른 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종로에 있는 삼계탕집을 찾아갔습니다. 밖의 온도는 벌써 37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이 이렇게 강해? 피에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식당 안은 정말 시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그 시원한 공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을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앞자리에 앉은 가족을 보세요. 아버지는 삼계탕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닭다리를 뜯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저기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뜨거운 국을 드세요? 아버지가 국물을 한 숟갈 더 떠서 마시고는 대답했습니다. 시원하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원하다고요? 뜨거운 국이? 네. 시원하다고 하셨나요? 네, 정말 시원해요.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아요. 통역사가 전해준 그 말에 저희 팀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뜨거운 걸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시원할 수 있단 말인가요? 어머니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선 시원하다는 게 온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후련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프랑스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온도와 감정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된다니. 그럼 몸은 뜨거워지는데 마음은 시원해진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몸도 나중에는 시원해져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삼계탕을 주문해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폭포처럼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뜨거워!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정말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막혔던 뭔가가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엘로이즈가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어요. 아마도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체내 온도 조절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하지만 그 가족의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거든요. 저는 삼계탕을 계속 먹으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뜨거워서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시원하다는 감각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시원하다는 단순한 온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요. 피에르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클레망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 정말 그랬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여름 문화가 단순히 미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철학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식당을 나오는 길,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시원함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뭔가 마실 것을 사려고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는 안 자나 봐요. 엘로이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컵라면, 김밥, 도시락까지 모든 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구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프랑스 같으면 이미 다 문 닫았을 시간인데 피에르가 카메라로 편의점 내부를 찍으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점점 이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희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어보자는 현지 가이드의 제안 때문이었어요. 한강에 도착하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야외에서 웃고 떠들며 치킨을 먹고 있었거든요. 미쳤다. 이런 문화는 처음이야. 피에르가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였으면 이런 더위에 야외에서 모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열사병으로 응급차가 줄을 섰을 상황이었죠.
저희도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온 치킨을 받아보니 정말 뜨거웠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뜨거운 치킨을 먹는데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으니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계탕에서 느꼈던 그 감각과 비슷했어요. 클레망틴, 표정 봐. 완전히 빠졌네. 엘로이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이 뜨거운 음식이 저에게 진짜 시원함을 주고 있었거든요. 한강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이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위로 인한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긴 숨 쉴 수 있는 나라야.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팀원들 모두 말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치킨을 다 먹고 나니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몸은 분명 뜨거운 음식을 먹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삶이 여유로워지는 시원함이라고 할까요? 이건 물리적 시원함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시원함은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는 그런 시원함이었습니다. 한강을 걸으며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조롱하러 온 이 문화가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에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망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의 여름 문화는 미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이 나라의 사람들은 정말로 더위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호텔방에서 긴급팀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기획안을 완전히 수정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려던 게 아니잖아, 클레망틴. 피에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이상한 문화를 조롱하러 왔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엘로이즈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 폭염 트라우마를 떠올렸습니다. 8살 때 뇌전증 발작으로 쓰러졌던 그날, 저는 더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여름만 되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나라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위에 취약한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였습니다. 방향 전환을 강행하겠어요. 우리가 본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에르와 엘로이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따라오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편의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표지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무더위 쉼터라고 적힌 작은 스티커였어요.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편의점을 개방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이웃을 위한 배려예요. 편의점 알바생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나라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레이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국을 먹으며 시원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철학은 우리가 모르는 생존의 미학이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조롱이 아니라 경외가 되어야 한다고. 엘로이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야말로 후진국이었어.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과학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그녀도 결국 한국의 시스템 앞에서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로운 촬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지, 그들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로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가 웃으러 왔지만 결국 배우게 된 거야. 피에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도 마음을 바꾼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에어컨, 버스 정류장의 그늘막, 편의점의 24시간 냉방 시스템,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더위를 적으로 보지 않아. 더위와 함께 사는 방법을 찾은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고 있던 건 미개함이 아니라 지혜였다는 것을요.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제목도 정했습니다. 한국, 여름을 이기는 나라.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 놀라운 문화를 세계에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팀 전체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롱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되었어요. 한국의 여름 문화에서 배울 점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넷째 날, 저희는 냉면집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음식을 체험해보기 위해서였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얼음이 동동 떠있는 육수에 면이 들어있는 음식이었거든요. 이건 예술이야. 피에르가 첫 한 입을 떠서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차가운 육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시원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도 냉면을 한 젓가락 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시원한 육수와 쫄깃한 면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독특한 맛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시원하다고 하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삼계탕처럼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도 시원하다고 하고 냉면처럼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도 시원하다고 하니까요. 옆 테이블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원하다는 말은 몸만 시원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시원해지는 거예요. 통역사를 통해 들은 그 말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어의 시원하다는 프랑스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온도와 상관없이 속이 후련해지면 시원하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면 그게 바로 시원한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시원함이란 단순한 온도의 개념이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해방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노래방을 가봤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실내 문화를 체험해보기 위해서였어요. 노래방 안은 역시 시원했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원함의 한 종류겠네. 엘로이즈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을 노래로 풀어내는 것도 시원함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것 같았어요. PC방도 가봤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완벽하게 냉방이 되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시원해 보여. 피에르가 카메라로 PC방 내부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라고. 그들에게는 물리적 시원함과 정신적 시원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한강에서 치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자연스럽게 뜨거운 치킨을 먹으며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원하다는 단어 하나가 나를 바꿔놨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한 단어를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로이즈가 맥주를 들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시원함의 건배. 우리는 모두 웃으며 건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조롱하러 온 이 나라에서 오히려 진정한 여유로움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밤 한강에서 치맥을 먹으며 저는 프랑스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시원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한국의 여름 문화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 속에서도 삶의 즐거움을 찾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편집실에 틀어박혀 일주일 동안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제목을 완전히 바꿨어요. 기존 제목 한국의 야만적 여름을 버리고 한국, 여름을 이기는 나라로 정했습니다. 편집장이 최종본을 보고는 당황했어요. 클레망틴, 너 왜 다큐톤이 완전히 바뀐 거야? 이게 제가 본 진실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편집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송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 찬양물이잖아.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야. 동료들도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이 나간 후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방송국 홈페이지는 시청자들의 댓글로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며 시원하다니. 이게 진짜 철학이네. 우리도 한국처럼 더위에 대처해야 하는 거 아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프랑스 시청자들이 한국의 여름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방송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률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다큐멘터리 시청률의 3배가 넘었어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이었다. 시원하다는 말에 이런 깊은 뜻이 있다니. 프랑스도 에어컨 시설을 늘려야 해.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전 매장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한국산 에어컨 문의가 폭주했대요. 삼성, LG, 그거 한국 브랜드 맞지? 한국 에어컨이 그렇게 좋다던데?
매장 직원들이 당황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조롱하려고 갔던 나라의 제품들을 프랑스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요. 한국 음식점들도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삼계탕집마다 프랑스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냉면집도 마찬가지였고요. 방송 보고 왔어요. 시원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런 손님들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프랑스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 아시아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얘야, 그 한국 음식, 나도 먹고 싶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가족까지 변화시킨 거니까요. 방송국에서는 후속편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계절 문화도 다뤄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번으로 충분했거든요.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원하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피에르와 엘로이즈도 변했습니다. 피에르는 한국 영화에 빠져 살았고 엘로이즈는 한국의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편견으로 가득한 프랑스 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방송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시원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작은 다리 하나를 놓았다고 말이에요. 1년 후 여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한 휴가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익숙한 시원함이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죠. 첫날, 저는 작년에 갔던 그 삼계탕집을 혼자 찾아갔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당당히 들어가서 주문했어요. 삼계탕 하나요. 복날이니까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작년에 방송하신 분 맞죠? 사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외국 손님 많이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뿌듯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이런 작은 식당에까지 도움이 되었다니.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어요. 온도의 시원함이 아니라 마음의 시원함이었죠.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작년에 팀원들과 함께 치맥을 했던 그 자리였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거든요.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배달 온 치킨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는 그 뜨거움 속에서 시원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니 더욱 의미가 깊게 느껴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관광객 가족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저희 삼계탕 먹어보고 싶은데. 그들은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삼계탕집을 추천해주고 시원하다는 말의 의미도 설명해 주었어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게 정말 신기해요. 프랑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 가족과 함께 치킨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점차 한국의 여름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기자에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피에르와 엘로이즈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체험했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 엘로이즈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을 조롱하러 왔다가 오히려 겸손함을 배우고 갔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시원함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었죠. 우리는 뜨거운 걸 피하려 했지만 한국은 뜨거움 속에서 길을 찾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방문하기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기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지만 정말 시원했어요.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시원함이었죠.
한국은 여름을 피하지 않는다. 한국은 여름과 함께 산다. 그리고 나도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더위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진 진정한 철학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이 지혜를 잊지 않기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시원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또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프랑스의 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인삼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한강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어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되새깁니다. 시원함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제 다큐멘터리 이후로 프랑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이 늘어났고 삼계탕과 냉면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더위에 대처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파리 시정부에서 저에게 자문을 요청했어요. 폭염 대책을 세우는데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송사에 취직해서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엘로이즈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모두 그 여름의 경험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과 호기심을 얻었어요. 매년 여름이 되면 저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제는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삼계탕을 먹고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후련해집니다. 작년에는 제 어머니도 함께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국을 왜 먹어야 하느냐고 투덜거리셨지만 직접 삼계탕을 드시고는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이제 이해가 된다. 몸이 뜨거워지면 마음이 시원해지는구나.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가족에게까지 전달된 거니까요. 지금까지 프랑스 기자 클레망틴이 한국의 여름 문화를 통해 깨달은 진정한 시원함의 의미는 어떠셨나요? 편견과 오만함으로 시작된 여행이 결국 겸손함과 존중으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온도가 아닌 마음의 상태로서의 시원함을 발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